네, 이제 주목 이 기업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지난주 목금 다 테슬라 했고 오늘은 애플입니다, 애플. 저는 그래서 이 보고서 준비하면서 되게 저도 좀 솔깃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애플에 대한 보고서 또 여러분께 함께 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가요, 애플에 대해서 단기 악재보다 더 먼 미래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단 애플 주가도 금요일 날 한 3.5% 상승했거든요. 지금 에릭 우드링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,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선호 종목으로 애플을 제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, 애플에 대해서 나는 이 최선호 종목을 유지할 만큼 진짜 애플에 대해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신감이 정말 더 솔깃했던 것 같아요. 목표 주가는 다만 $5 높였으니까 큰 의미 있는 상향 조정은 아니었어요. 175에서 180으로 올렸는데 요 부분은 추가 상승 여력 19%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거지만, 지금 이 애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숨겨진 모멘텀 5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모멘텀들이 과시화되면은 지금 애플 주가는 $23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 $180는 12개월 목표 주가, 지금부터 한 1년간의 목표 주가가 요 정도인 거고, 그 모멘텀들이 과시화되면 그 이후에는 $230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,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. 그런데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, 가치를 높일 수 있다. 그러면 애플의 시장 가치가 4조 달러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약간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애플 단기적으로 요즘 흔들리고 있는 거는 분명히 악재가 있기 때문이죠. 우리 그 아이폰 14도 약간 그 판매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좀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단기 역풍, 모건 스탠리, 에릭 우드링도 인정은 합니다. 하지만 이 단기 역풍을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지나쳐라 라는 건데요. 일단 지금 단기 역풍 그래도 한번 좀 보죠.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들로 인해서 가전, IT 제품에 대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, 거기에 이제 달러화 강세 역풍,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, 그죠? 거기까지 오케이.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생산 차질, 중국 시장발, 그죠? 그리고 지속적인 코로나19 규제, 이제 일상의 회복이다라고 해도 아직도 뭔가 이 규제가 있고, 그게 결국 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니까. 자, 이러한 단기 역풍으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 그 12월 분기 때 그 해에 매출이나 주당 EPS가 감소하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 해서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. 그렇지만 이런 역풍은 이제 지나쳐라라는 겁니다. 왜? 얘들에게는 엄청난 5가지의 숨겨진 모멘텀이 있어 라는 건데, 근데 사실 숨겨진 모멘텀은 아니에요. 다 아는 건데, 이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첫 번째, 억눌린 아이폰 수요. 이거는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요, 그죠?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건 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계속해서 좀 같이 따라와 주세요. 네, 일단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서 아이폰 판매 감소했다.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아이폰 교체 주기가 4.4년으로 늘어날 것 같다. 아이폰을 한번 가지고 있었으면 2, 3년 만에 교체를 했다면 이 주기가 이제 4.4년으로 늘어날 것 같다. 그만큼 수요가 없었던 것은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생산의 정상화가 되고 소비자들의 하드웨어 지출이 회복되고 새로운 아이폰 출시, 이들은 늘 9월에 새로운 아이폰 출시하니까 9월쯤에는 아이폰 1, 5가 또 나오겠죠. 15가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 회복이 될 것이다.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체를 안 하고 들고 있었으면 신제품이 나오면 이거 빨리 교체해야지로 이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공급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미 신제품인데 꼭 옛날 중고처럼 돼버린, 바로 사야 되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억눌린 수요들이 있다가 오히려 15가 나왔을 때 그 수요가 폭발하면서 더 많은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. 이런 관점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.
일단 2023, 2024 회계연도에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인기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, 지금 애플 뮤직, 애플 TV 플러스, 그리고 애플 원 등 뭐 이런 것들의 가격 인상, 이게 다 구독 서비스인데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죠. 거기에다가 달러 강세도 이제 점차 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, 이렇게 되면서 서비스 부분이 두 자릿수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그동안 애플 걸 쓰지 않다가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, 그러니까 뭐 신입들 네, 1억 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들이 이제는 돈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. 일단 애플의 하드웨어를 구매하면 여기에서 이제 뭐 앱스토어에서도 뭐 살 것이고, 뭐 나 여기서 이제 뮤직을 구독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현금화가 시작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총 마진의 상승 여력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달러화 강세 때문에 애플도 꽤 큰 피해를 봤던 기업 중 하나인데, 이 외환 역풍을 조정을 한 그걸 발라낸 총 마진은 사실 되게 강력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12월 분기, 11월, 12 이게 아마 1분기죠. 이때는 총 마진이 그래서 46%였고, 이게 3월 분기에는 47%로 추정이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러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 마진을 받기 때문에 좀 실망하겠지만, 그걸 발라내면 마진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2023, 2024 회계연도 달러화 강세가 이제 완화되면서 총 마진 우리가 개선된 걸 보게 될 텐데, 시장의 예상 대비해서 최소 1.5%포인트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이 마진이 좋다라는 건 결국 수익이 좋다라는 거고, 이건 결국은 다 뭐 어떤 주가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강렬한 모멘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자, 이제 네 번째 모멘텀은 신제품 출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아이폰 1호 9월에 출시되는 거 다 알고 있죠.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이 결국은 늘어날 수 있다. 이거는 아까 이제 억눌린 수요와 약간 맞물려 있고 뭐 유사한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. 그 다음 AR, VR 헤드셋, 그리고 웨어러블 등의 이 워치겠죠. 애플 워치. 요 신제품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증강현실, 가상현실, 이 헤드셋, 이거 이제 조만간 나온다라는 건데, 이게 실제로 나오면 2015년 4월에 애플 워치라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온 지 8년 만에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. 이 헤드셋이 나온다면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신제품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AR, VR과 뭔가 좀 연동되는 뭐 이런 웨어러블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뭐 아이폰이든 뭐 이런 신제품들, 이런 주요 신제품이 출시되기 한 6에서 9개월 전부터 아마 주가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다고 해요. 그래서 올해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헤드셋, 웨어러블들 신제품 출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모멘텀. 이게 사실은 이 애널도 에드 우드릭도 이게 가장 자기는 흥분되는 모멘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하드웨어 구독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이게 3월 또는 그러니까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에 아마 발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폰 뭐 200만 원 주고 샀잖아요. 근데 이거를 아마 구독 프로그램화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서비스, 애플 뮤직 그냥 듣고 하듯이 이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서비스, 그러니까 뭐 약간 우리가 렌탈료 지급하면서 뭐 정수기 쓰고 안마기 쓰고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요. 요게 1조 달러 이상의 가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230달러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.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50%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현재 시총도 2조 4천 달러에서
이게 뭐 4조 달러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착안을 한 건데, 이렇게 되면은 초기 비용이 낮아지잖아요. 그냥 하드웨어를 그 아이폰을 딱 사지 않고 구독료로 나가는 거니까.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애플을 사용하지 않았던 많은 고객들, 신고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구독 서비스는 초기 비용이 낮으니까 많이들 이렇게 선호하는데,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당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가면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 사람이 지금 12억 명에 달하는데, 이들의 월 평균 지출액을 보니까 약 32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미국의 평균 케이블 요금의 50%에도 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구독 서비스, 거기에 하드웨어까지 포함된 이 구독 서비스가 강화가 되면 이 비용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야 라고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구독 프로그램이,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프로그램이 결국 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점, 그래 애플의 가치는 이 정도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이게 상당한 핵심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목할 건 정말 5가지 다 중요한 이슈지만,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총 마진에 대한 부분,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, 애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프로그램 도입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3월, 4월 중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이슈는 저희가 계속 좀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라고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평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볼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월가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잠깐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, 39명의 애널리스트, 월가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30명, 그러니까 77%는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168.1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 약 11% 정도 보고 있는데, 뭐 우리가 한 애널 의견에 막 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, 그 근거들이 우리가 납득 가능한지, 그리고 실제로 이 애널이 얘기한 대로 흘러가는지, 그걸 저희가 따져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좋을 것 같고,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기본 포트폴리오에는 사실은 중장기 관점에서 반드시 좀 담고 가야 시장 수익률을 또 따라가는 뭐 그런 템포에 있어서도 애플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안 갖고 있다면 언제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 매수 시점인지 그런 걸 따져보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저희 뭐 국내 투자자들 삼성전자는 꼭 안고 가라, 데려가라라는 것처럼 뭐 주식 투자자라면 애플은 사실 꼭 어느 정도라도 꼭 갖고 가야 될 종목인 것 같아요.